여러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죠. 7대 민생법안이라고 만들면서 지금 그야말로 입법 폭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말입니다. 어저께 또 하나의 이재명 하명법이 상임위를 통과를 했는데 그것이 말입니다. 나라 살림을 진짜 망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법안이냐?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쌀 의무 매입 법안입니다. 양곡관리법을 개정안인데요. 이게 장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면 그 초과 생산된 쌀을 다 사줘야 되고요.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요. 생산량 일부를 또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금 사줘야 됩니다. 이게 양곡관리법인데 이 양곡관리법을요.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시장경제가 일단 무너집니다. 시장경제가. 쌀이 풍년이 들면 쌀값이 싸지는 거 당연하고요. 그죠? 쌀을 사람들이 수요가 적으면 쌀값이 내려가는 거 당연합니다. 이거는 시장경제예요. 시장경제에서 이것을 말입니다. 법으로 강제해서 말입니다. 쌀값을 고정가격을 시켜놓겠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포퓰리즘 아닙니까? 포퓰리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법안이에요. 말이 안 되는 법안. 이렇게 말입니다.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말입니다. 이게 평년보다가 더 많이 생산한 쌀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이게 쌀에 대한 소비가 쭉쭉 줄어들면서 실제로도 요즘 많이 줄어들잖아요. 밥 잘 안 먹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삼시세끼 밥을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요. 가끔 피자로도 때우고 국수로도 때우고 칼국수로도 때우거든요. 그만큼 쌀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쌀 소비가 줄어들면 잉여 쌀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또 더 많이 사줘야 돼요. 이게 가면 갈수록 결국 쌀을 의무 매입해야 되는 비용은 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30년이 되면 말입니다. 쌀을 의무 매입해야 되는 비중이 1조 4,042억 원까지 1년에 나간다고 해요. 이렇게 예측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예측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1조 4,042억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농업에 이 배정되는 국가 예산이라고 있는데 그 예산 중에 여러분 1조 4,042억 원을 쓰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될까요? 쓸 예산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농촌이라는 게 저도 농촌 출신입니다. 쌀값 고정시켜 주는 거 좋아요. 저도 농부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이 통과됐다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오히려 이게 농촌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농촌에게도. 쌀을 의무 매입하는 비중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농업 정책을 제대로 펼 수가 없습니다. 돈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 예산을 여기에 더 편성을 한다? 그러면 다른 분야는 또 어떡합니까? 다른 분야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맨날 하고 있는 돈 뿌리기 정책, 현금 살포 정책 거기서 돈 빼서 이리 집어넣습니까? 못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국방비에서 빼서 이리 집어넣습니까? 못 씁니다. 아니 김정은이는 지금 계속 대한민국을 향해서 미사일도 쏘고 말입니다. 방산포도 쏘고 그야말로 난리를 치는데 국방 예산을 어떻게 줄입니까? R&D 예산을 줄여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돼요? 이게 쉽게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것만 늘릴 수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쌀 사는 데만 이렇게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농업 정책을 제대로 추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스마트 농법이라고 해서 지금 농장을 공장형으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농정에 대한 어떤 강한 첨단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럼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한 번 1조 4,042억 원이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보세요. 한 번이 아닙니다. 매년 들어갑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5,559억 원이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초과 생산량이 24만 8천 톤이 있으니까요. 2024년에는요. 8,709억 원. 2026년에는 1조가 넘어섭니다. 1조 808억 원을 들여서 48만 2천 톤을 이게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또 2028년에는 1조 2,412억 원을 들여서 56만 톤을 사들여야 되고요. 2030년에는 1조 4,042억 원을 들여서 64만 1천 톤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참 환장할 노릇이죠. 환장할 노릇이죠. 포퓰리즘에 중독된 좌파는요. 이렇게 돈 뿌리는 데 익숙합니다. 저는요. 우리 농업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말입니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부셔가면서 쌀값만 유지하겠다. 이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스마트 농법을 도입을 해서 농업 전체가 변해가는 게 중요한 것인지 저는 이거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그래요. 농업이라는 게 가보면 열악하기 거지 없습니다. 열악하기 거지 없어요.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골에 가면 전부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농정을 개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가야 되거든요. 젊은이들이 가서 스마트 농법을 도입을 해서요. 농촌도 첨단화, 현대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농부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도 시골에 농사를 부모님이 짓고 계십니다.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제 살 깎아먹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값에 대한 어떤 중요한 것 저도 공감은 해요. 그렇지만 시장의 분위기라는 게 다른 어떤 전환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1인당 쌀 소비량은 계속 줍니다.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67.2kg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1년에는 56.9kg으로 1인당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의 어떤 저는 만약에 농정을 한다면요. 저는 우리나라 국토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인도 되면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IT화 시키겠습니다. IT화 시켜서 말입니다. 전국에서 생산하는 게 뭔지를 PC로 딱딱딱딱 입력을 하면 이게 예측 가능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농산물의 폭등과 폭락을 막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농촌에서 입장에서는 제값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IT화를 시켜서 더 농업을 선진화하고 스마트 농법을 도입해서 기업 농촌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곡관리법 개정안 만들어서 이렇게 말입니다. 정부가 의무 매입을 해주는 거 많은 나라에서 시도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말입니다. 와인이 싸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포도를 사들이기도 했고요. 또 태국 같은 경우도 태국 시중의 쌀 가격이 싸니까 2011년에 시중 가격의 1.5배로 사들이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말입니다. 이게 결국은요. 정부의 어떤 예산만 낭비되고
결국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태국은요 2012년에 태국 쌀 생산량은 23%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에 시중의 가격이 1.5배로 사줬으니까요. 그런데 쌀 수출은 35% 줄었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태국의 쌀 수출은 1위에서 3위로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포퓰리즘적인 정책, 막무가내 정책, 이재명 하명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정책, 그런 정책들은요 모두가 포퓰리즘에 가깝고요. 결국은 퍼주자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퍼줘서 좋은 일이 있습니까? 퍼줬을 때 여러분 돈은 그만큼 시중에 뿌려지는 거고요. 뿌려지는 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경제 전체가 악순환의 고리로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은 이제 아시죠? 우리가 지금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요. 포퓰리즘을 막아내는 일입니다. 돈을 준다는 거 굉장히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돈을 주는 거 막무가내로 받아 먹다가는요. 알코올 중독자의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약 중독자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리스나 이탈리아 되는 거고요. 좀 더 나아가면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포퓰리즘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포퓰리즘에는요. 이게 약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깨쳐서 이것을 막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포퓰리즘하고 전쟁을 벌이겠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포퓰리즘이 심해지면 경제 침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포퓰리즘은 극성을 부리거든요. 그때 우리나라는요. 제대로 포퓰리즘을 단속하지 못하면 결국 말입니다. 이게 선진국에서 필리핀이 떨어졌던 것처럼 최악으로 떨어질 가능성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관진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포퓰리즘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더 고꾸라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